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입니다. 굴욕입니다. 굴욕. 원내 제2당이고 국회의석 전체 3분의 1이고 박근혜 씨 파미연 전까지 여당이었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 이중대가 된 현실 말입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만 남는 대선 구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수는 다 죽었습니까? 물론 슬픈 현실은 다자 구도 속에서도 보수 정당의 지지율은 다 합쳐 10%가 될까 말까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다 틀렸습니다. 이제 야당의 길로 내몰린 이상 우리는 철저하고 처절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의 출발은 우리가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집권이 목표지만 그 전제는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자유당이 써왔던 수법, 비열한 색깔론, 더러운 금권선거, 치졸한 마타도어, 이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썼던 나쁜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색깔론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포와 억압으로 인민을 지배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깡패로 전락해가는 북한 권력. 그렇지요. 두둔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적으로 악마로 돌려놓으면 속은 시원해도 한반도 위기 관리는 손을 놓게 됩니다. 강대국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면서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는 격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한말이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무분별한 종북 의혹 제기로 전이됩니다. 북한 추종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좌파와는 많이 다릅니다. 한때 제가 좌파들과 어울린 탓에 이 좌파들의 생리와 속성을 잘 압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체질적으로 권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투를 안 쓰고 돈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환대와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권력으로 규정합니다. 문화 권력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권력도 권력이라고 가진 자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합니다. 국가 권력, 지방 권력을 가진 진짜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좌파들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장군님, 수경님 하면서 추앙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보고 우리 보수는 수시로 너희들 북에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북한에 가면 상당수는 여기 남한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저항할 것입니다. 상대에게 각성과 참회를 부르지 못할 비난과 모략, 이것은 분노와 복수심만 키우게 할 뿐입니다. 지난 9년 우리 보수는 과도하고 치졸하게 진보를 매도해 왔습니다. 종북이라며 말이죠. 비판에는 모름지기, 절도와 품격, 자제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만약 우리 보수가 북으로 가면 과연 남한에서처럼 김정은을 비난하고 체제에 대해 저항할까요? 태극기를 펼쳐들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특히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일제강점기 시기 천황폐하에게 복종했고 지금은 그 천황폐하 자리에 미국을 갖다 놓고 숭앙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색깔론은 혹시 우리의 감추고 싶은 치부의 가림막은 아닐까요? 역사적 정당성이 배제되고 과거와 오늘의 일관성이 배제된 비판은 내면 외면 모두 공허할 뿐이고 상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새롭게 서는 길, 이것은 색깔론을 버리는 것입니다. 색깔론 없이도 보수가 실력 있는 국정 주도 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 색깔론과 무관하게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사람, 바로 김용민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새로운 보수, 함께 하시면 길이 되고 빛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여러분, 김용민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